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몬스기계에서 새로 나온 M2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모드 할 때 쓰는 테이프. 이건 C타입 케이블입니다. 휘리릭 뿅. 캡을 벗겨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건 스테빌라이저와 여분 나사고요. 이제 키보드를 꺼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덮개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스테빌 스티커와 설명서입니다. LED 설정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저는 몬스기계 자회사 아코에서 M2 실버 색상을 제공받았습니다. 몬스기계 M 시리즈의 시그니처 라인이죠. 옆 사이드 라인, 옆구리. 뒷판의 나사들은 이따가 커스텀 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풀어줄 겁니다. 육각 나사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확대를 해서 촬영해 보았습니다. 겉표면 입자감은 굉장히 곱습니다. 괜찮습니다. 폼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서 살짝 튀어나온 모습 보이네요. 이제 대략적으로 하우징은 다 봤으니까 스테빌라이저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철심 갈갈이를 해줍니다. 철심에 튀어나온 벌을 제거해줘야 수평 잡을 때 좋습니다. 이런 드레멜 장비가 없으시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갈갈이 작업을 다 끝냈고요. 이제는 수평 작업을 합니다. 철심을 톡톡 건드려가지고 잡소리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커스텀 키보드를 조립할 때 가장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어려운 작업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네임펜으로 철심을 살짝 칠하는 이유는 수평을 잡은 방향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보통 스테빌라이저 하우징에 트리보시스 3204 윤활제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우징에 꼼꼼하게 칠해주시면 돼요. 스위치 윤활제인 크라이톡스 205G0를 사용하시거나 크라이톡스 105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스테빌라이저 결합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꼭 잘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철심 소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윤활제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철심이 운동하면서 스템에 부딪히는데 그쪽에 윤활제를 넣어서 철심 소리가 안 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거는 조금 과윤활이거든요. 아까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조립할 몬스기계 M2는 거의 풀배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작업을 했고요. 이제 하우징을 열어줄 겁니다. 육각 렌치를 준비해주세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앞에는 짧은 나사, 뒤에는 긴 나사예요. 이렇게 뒤에는 긴 나사, 앞에는 짧은 나사. 뒤집어서 상판을 열어주세요. 다음에는 보강판을 분리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기판이랑 선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넘겨주셔야 됩니다. 하판 안쪽에는 이렇게 필름이 붙여져 있고요. 옆 사이드는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껴주고요. 이제 도터보드에 있는 선을 제거해줍니다. 그래야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작업을 위해서 하판을 옆으로 치워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분해를 하는 이유는 기판에다가 스테빌라이저를 장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폼들을 다 걷어내 주시고요. 나사들을 분해해 줍니다. 진짜 키보드 작업 많이 하시면은 자동 드라이버 꼭 사세요. 진짜 엄청 편합니다. 조심조심 기판을 드러내 주시고요. 요거는 스위치 하부 폼이에요. 스테빌라이저를 장착하시기 전에 저거를 꼭 깔아줘야 됩니다. 지금 들고 있는 건 PC 보강판이고요. 기보강 폼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체결 방식이 요걸 이렇게 벗겼다가 다시 씌웠다가 작업하기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작업을 하기 전에 한번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PCB, 그러니까 기판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봐줘야 합니다. 지금 이 방향 말고 돌려가지고 선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LED가 들어오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은 키 테스터를 열어가지고 테스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핀셋이 있으면은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뒤집은 기판 위에 철심을 살짝 흔들면은 키가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잘 마치신 다음에는 스테빌 작업 들어갑니다. 스테빌 스티커를 떼어내가지고 붙여줍니다. 스테빌의 스템이 바닥에 닿을 때, 기판에 닿을 때 나는 소리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스테빌 스티커를 계속 붙이고 앉아있으면은 뭔가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같이 꼼꼼하게 흐트러지지 않게 잘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스테빌 장착 부위에 잘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빌라이저를 올리기 전에 꼭 스위치 하부 폼을 올려주신 다음에 해주세요. 제가 스위치 하부 폼을 올린 다음에 스테빌라이저를 장착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하부 폼을 까먹고 스테빌을 전부 장착한 다음에 다시 빼고 재촬영한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업 키보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뻘짓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전달해드렸습니다.
스테비를 장착한 다음에는 그냥 다시 역순으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다시 재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나사 같은 거 한두 개 빼먹지 마시고 옆에다가 잘 두셨다가 조립하실 때 잘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건 스테빌 상하 운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건데, 요건 스테빌라이저 장착하신 다음에 바로 해주세요. 하수와 부품에 맞게 잘려진 폼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쇼트 방지 스펀지를 올려주시고 이제는 결합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도터보드가 그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에 맞게 잘 보셔서 끼우셔야 돼요. 네. 잘 끼우셨으면은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움직여 가면서 자리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판 올려가지고 나사 조여주면 끝입니다. 아코의 몬스기근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키보드가 계속 나올까요? 이번에 텐키리스인 M3도 나오고 그 다음에 완전한 풀배열도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우징 조립은 끝났으니 스위치랑 키캡 조립만 해주면 됩니다. 아코에서 제공받은 마차 그린 스위치 윤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따가지고 먼저 요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핀 스위치예요. 스위치를 까보면 이런 식으로 윤활이 되어 있는 게 영상에서 보입니다. 스위치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핀이 휘지 않게 잘 조립해 주시고요. 아코의 월드 투어 런던 키캡입니다. ASA 프로파일이에요. 이런 귀여운 모양의 키캡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컨셉으로 이중사출 금형을 팠다는 건 정말이지 아코가 키캡에 진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색감이 정말 괜찮지 않나요? 요즘에는 녹색이 왜 이렇게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키캡도 하우징도요. 그리고 녹색이 이 노란색이나 황동색, 금색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아코의 마스코트 캐릭터 번개 고양이입니다. 책상 울림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패드를 깔아주고요. 깔끔하게 세팅한 다음에 타건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팜레스트도 준비해 주고요. 빌드를 전부 다 끝 맞췄을 때 이 키보드의 무게는 2.4kg이 나왔습니다. 예쁘죠? 다음은 여기에다가 GMK 키캡을 한번 끼워볼게요. GMK 노스 준비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예쁜 키캡입니다. 오늘은 여기에다가 제 아티산 컬렉션을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아코에서 준비해준 와인 레드 스위치도 한번 타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3핀 스위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팩토리 윤활, 팩토리 손 윤활이 되어 있는 스위치라고 합니다. 제가 촬영하면서 볼 때 좀 윤활이 덜 묻었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타건할 때는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이거는 방금 전에 타건했던 마차 스위치보다는 조금 더 키압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타건하기는 좀 더 편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차 스위치의 키압 정도가 좀 더 괜찮았습니다. 야, 역시 실버 하우징에는 그 GMK DMG가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조명을 끄니까 더 예뻐 보이네요. 괜히 조명 켜가지고 실버 색상이 다 날라갔었네. 여기에다가 아티산 키캡 하나 박아주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받은 후지라마 아티산 키캡을 한번 박아보았습니다. 잘 어울리는 거 확인했고요. 예쁘죠? 이제 이 스위치에다가 아코 키캡 하나 끼워볼게요. 아코의 ASA 프로파일 시카고 깔끔한 패키징의 키캡 트레이를 열어줍니다. 아코의 키캡 패키징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그 키캡을 끼웠다가 뺐다 다시 보관하고 그럴 때는 약간 불편한 감은 좀 있어요. 이 키캡의 포인트 색상은 검은색인데 요거는 좀 저는 별로인 것 같아서 검은색 포인트는 빼고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눌러서 하는 게 무한 동시 입력 테스트 맞나요? 무한 동시 입력 테스트입니다. 잘 되고 있고요. 몬스기계 M2는 전작 M1과 마찬가지로 비아 매핑을 지원합니다. 요걸 다운받으세요. 이걸 다운받으면 됩니다. 제가 요거는 더보기란에 설명 넣을게요. 웹 비아로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은 그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장했던 파일을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오른쪽 위에 몬스기계 키보드 보이시죠? 여기서 매핑을 편하게 다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텐키리스만한 가로 넓이 사이즈의 키보드인데 오른쪽에 있는 넘버 패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가성비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몬스기계 M 시리즈 그 두 번째 작품 몬스기계 M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업 키보드였습니다. 바이바이.